2026년 1월 26일 밤, 평온하던 대한민국 경제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떨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와 의약품, 그리고 목재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무려 25%로 정역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전 힘들게 얻어냈던 15% 관세 합의는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발표 직후 코스피는 비명을 질렀고 원달러 환율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왜, 무엇이 트럼프를 이토록 분노하게 만든 걸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굶어 죽을 위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범인은 다름 아닌 한국 국회였습니다. 시계를 작년 7월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한미 양국은 중요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한국은 향후 일정 기간 미국 내에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주기로 했죠. 일종의 빅딜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우리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즉 대미투자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법안 처리가 국내 정치권의 격렬한 대립 속에 계속 지연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당은 미국과의 신뢰를 위해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500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국민 혈세로 쓰이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철저한 검증 없이 무작정 승인할 수는 없다며 맞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회의 비준 지연을 약속 파기, 영어로 브리치 오브 컨트랙트로 규정하며 강력한 압박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한국이 투자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니 우리도 관세이나 혜택을 취소하고 원래대로 25%를 받겠다. 이것이 지금 트럼프가 내세우는 핵심 논리이자 25% 관세 폭탄의 명분인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2위 수출 시장이자 특히 자동차 산업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관세가 25%로 고정되면 현대차와 기아 같은 완성차 업체는 대당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추가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이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면 미국 소비자들이 일본이나 유럽차로 갈아탈 것이고 기업이 떠안으면 영업이익이 순식간에 반토막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완성차 기업의 수익 악화는 곧바로 수많은 국내 부품 협력사, 즉 중소기업들에 대한 단가이나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극한의 마진 싸움을 버티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는 지역 경제와 직결된 제조업발 대량 실업 사태를 불러올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가 콕 집어 언급한 의약품 산업 역시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K바이오의 글로벌 진출에도 제동이 걸리겠죠. 국가 경제 전체의 기초 체력이 급격히 저하될 것입니다.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미국의 관세 인상만으로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6%포인트에서 최대 1%포인트 이상 깎일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경제에서 수출길이 막히면 저성장 기조를 넘어 사실상 성장 없는 경제가 고착화될 위험이 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입니다. 수출이 안 되어 경기는 침체되고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관세 영향으로 수입 물가가 오르고 원달러 환율까지 불안해지면 물가는 오히려 치솟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는 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줄여 내수 시장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악순환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냉정합니다. 한국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 돈은 더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곳으로 이동하기 마련입니다. 3,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투자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업들이 대규모로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고 관세로 인해 달러 벌이까지 줄어들면 원화 가치는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과거 환율 1,500원 시대의 공포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외환 시장이 불안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과 채권을 팔고 떠나는 셀코리아, 즉 셀코리아 현상이 가속화됩니다. 금융 당국도 딜레마에 빠집니다.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환율 폭등과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영끌 쪽과 자영업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극한까지 몰아붙여 서민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 모든 경제적 타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미래 먹거리의 상실입니다. 기업들은 25%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모든 신규 공장 투자와 연구 개발 인프라를 미국에 지으려 할 것입니다. 한국 내 공장은 노후화되고 최첨단 기술과 고부가 가치 연구는 미국 현지 공장에 먼저 적용되면서 국내 산업 생태계는 껍데기만 남는 산업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같은 대한민국의 핵심 미래 산업이 한국이 아닌 미국 본토에서 성장하고 국내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은 일할 곳을 찾지 못하는 구조적 불황이 깊어질 것입니다. 현재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압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트럼프의 요구는 단순히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심장을 미국으로 옮기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대기업들은 연간 수십조 원의 현금을 미국에 묶어두고 국내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들은 더욱 절망적입니다. 대기업의 투자가 미국으로 쏠리면 협력사로서의 기회마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는 단순한 현금 송금이 아닙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전체 금액 중 약 2천억 달러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산업 공장을 미국에 짓는 비용으로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펀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투자 기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이 투자를 확정하고 상당 부분을 집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약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500조 원을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연간 약 200억 달러씩 10년에서 20년에 걸쳐 나누어 내야 그나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요구입니다. 총액은 유지하되 기간을 늘리는 전략이 유일한 숨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선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간과 방식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관세 전쟁으로 번진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매년은 수십조 원의 자금을 미국에 묶어두고 국내 투자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전략 자체를 좀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부의 축적 경로를 미국으로 강제 변경하라는 강력한 압박이자 우리 주력 산업의 생존을 건 경제적 선전포고입니다. 미국은 우리를 굶기려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중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IMF 외환 위기와 수많은 통상 압력을 이겨낸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위기는 우리 국민 개개인의 장바구니 물가부터 자녀들의 미래 일자리,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운까지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모든 국민이 이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단단히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다시 한번 그 끈질긴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역사의 분수령에선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